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오늘은 25일입니다. 지금 추석이라 귀향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교육에 많은 관심이 계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시간에는요. 현실에 발을 한번 디뎌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어떤 형이사학적인 꿈은 이런 거야, 끼는 이런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프린트물로 주는 그 드림레터에 실렸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고민 사례를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려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결해 줄 분은 누구냐면요. 진로 레시피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마 익숙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처음 동영상으로 만들었던 부분이라 지난 시간에 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알토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허지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허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지은입니다. 저 추석입니다. 어떠시나요? 네? 명절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에는 제가 고향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집에서 삼시세끼 해먹을 걱정만 하면 돼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편안하네요.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시가족분들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네. 그러니까 뭐 추석이라고 해도 워낙 경제 상황도 그래서 뭐 직장도 떠나시고 일자리를 잠깐 비우시지만 마음들은 또 아마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운전하시는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석에 하는 방송이라 저희가 이걸 기획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추석 때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면 솔직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이제 고3이냐? 너 수능 점수 잘 나왔냐? 뭐 요번에 대학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이죠. 정말 이래서 현실의 발을 디뎌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좀 해결해 가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시니까 어떻게 추석 때 가족 중에 이런 질문과 난관에 빠진 조카분들이나 학생들을 좀 구해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걸? 그냥 주로 듣는 편이고요. 저는 주변에 아직은 학년이 이렇게 높은 조카들은 없고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도 다들 관심이 너무 많아서 모이면 이번에 100점 맞았다. 주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서로 경쟁심을 약간. 100점 맞았다는 얘기는 꼭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냥 주로 듣는 편이고요. 그냥 요즘 주로 읽는 책이나 좋아하는 건 뭔지 이렇게 화제를 주로 전환하면서 아이들 구해주시는군요. 그래도.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저도 그런 건 아닌데 학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어떻게 보면 가족들 사이 이슈의 중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득신이는 이번에 100점 맞았는데 뭐 신태는 70점 맞았지? 그러면 이제 그 신태 많아요. 엄마의 마음은 어떤 거라는 거죠? 좀 되게 궁금해요. 어떤가요? 그런 거는. 신태가 70점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득신이가 100점. 네. 자랑스럽고 득신이 엄마는 제가 별로 걱정 안 하는데. 네. 신태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부글부글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조카들이 만약에 동서나 우리 뭐 올케나 누가 이번에 누가 뭘 잘했다 하면은 듣고 있으면서 괜히 안 휩쓸리려고 해도 나중에 우리 애가 저렇게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사실은 있어요. 초조한 마음도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유발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빠들도 솔직히 안 들린 척하면서 듣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다 듣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재경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야이씨 이러면서 재경기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추석이라고 하면 가족끼리 모이는 곳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교육 대토론장이 벌어지는 아주 현장이 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귀향하시는 분들은 답을 갖고 귀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드림레터에 많은 이렇게 사연들이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마 아주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아마 학부모님들이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이 질문이 많고 이거 갖다가 한 줄로 줄이면 요 뜻일 것 같은데 이 사연에 대해서 저희 조득신 작가가 아마 사연을 읽어주실 겁니다. 네, 드림레터 2015년 2호에 실렸던 내용이고요. 저희 아이는 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으면 늘 모르겠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또 물어보면 대답은 역시나 같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이른가 싶기도 하지만 다른 학부모님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또다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시죠? 엄청 많이 받았죠. 네. 그러니까 뭐 한 줄로 줄이자면 이런 뜻 아닐까요?
아이가 다 건강하고 얼굴 사니까 다 좋은데 애가 꿈이 집중력은 높은데 공부를 네. 그렇게 안 해요 이거죠. 그렇죠. 애가 참 괜찮은데 꿈이 없네. 뭐 네. 이런 걸로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가요? 현실은 엄청 많고요. 실제로 교실에서도 물어보면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혹은 좋아하는 게 없다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되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민신태 선생님은 꿈이 있으세요? 지금은 있죠. 그때는 있으시죠? 없었죠. 네, 그때는 없었죠. 예, 조득신 선생님은 지금 30대, 40대에 하고 싶은 꿈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방황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네, 그 각자마다 이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여전히 일을 하시고 혹은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은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굉장히 한 대 맞은 얼굴로 절 쳐다보세요. 왜 저런 질문을 나한테 하지? 그 뭐냐면 지금 내가 애 키우고 있는데 혹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했지, 뭘 잘했지, 뭘 하고 싶지를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릴 때는 꿈이 뭐였냐? 또 되물어보기도 하거든요. 학부모님께. 네. 그 뭐냐면 처음부터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그 참 재밌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질문을 할 때 고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질문을 할 때 네 꿈이 뭔지를 듣고 싶은데 네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고학년 때, 그다음에 중학교 때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꿈꿨던 그런 꿈들을 희망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꿈의 변천사, 네. 꿈의 일대기를 한번 적어봐라. 그게 일관된 아이들이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요즘 아이들 그 좋아하는 뭐 폴리의 엠버가 되고 싶었다는 아이, 뭐 그런 식으로 만화의 어떤 주인공이 네, 되고 네. 싶었던 아이부터 현실적인 것부터 다 이게 시기별로 꿈이 달라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꿈이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점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냐면 엄마들하고 성인들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어쩌면 부족할 수 있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게 그 주변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쫓겨 있는 경우가 많죠. 학원이라든지 지금 뭐 배워야 할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 네네. 관심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과 달랐을 때 받은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없애 나가요. 그리고 꿈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내 성적이나 내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꿈은 들어요. 마음에 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네. 꿈은 다 마음속에 있는데 다 있죠. 근데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말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벌이와 관련된 것들을 직업. 직업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네가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 정원 있는 집에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도 꿈이 될 수 있고요. 해외 여행을 가고 싶다도 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꿈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외 여행을 하면서도 사진 작가도 네. 될 수 있고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사고의 폭을 넓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같이 찾아주는 게 아이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그 꿈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넌 꿈이 뭐니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의 어른들이 하는 질문이 아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너 하고 싶은 직업이 뭐야? 너 돈 그렇죠. 어떻게 벌 거야?라고 네. 들린다는 네. 거라 그러니까 자기 현상화를 아니까 답변이 애매한 거죠. 네. 어린 애들도 나 이성적으로 서울대 의대 못 가는데 그쵸. 의사를 얘기하면 무슨 네. 꼴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말을 못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알고 있는 직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데도 될 수가 네, 있죠.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애들의 그 말문을 먼저 여는 게 참 네.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말문을 열려면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뭐 말씀하셨는데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초반부터 그냥 이렇게 뭐 유도 질문하면 요즘에 또 눈치 빨아서 다 알잖아요. 네. 좀 얘기 좀 해볼까? 뭐 이런 애들 다 막 네. 뒤로 뒷소리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얘기라는 거는 지금 제가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얘기라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학교를 그만둔. 그렇죠. 네. 예, 그 만나는데 그 아이들이건 가족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한다는 거는 대본을 써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의 꿈을 탐색해야겠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듯이 네네. 평소에 우리 애가 어떤 부분에서 더 관심을 보이는지 잘하는지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어두는 거, 마음을 관찰. 열어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 어떻게 꿈 이야기를 좀 해보셨나요? 요즘 워낙 이슈라 학교 밖 뭐 1년에 네. 2만 명이 뭐 있다라고 하는 예. 기사를 본 것 같아서. 학교 방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은 다양한 뭐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뭐 자퇴를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인데 아무래도 어떤 조직에서 조화롭지 못해서 나온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학교 생활을 잘 네.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는 것들은 있는데 내가 또 실패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쉽게 이거 하면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또 꿈을 접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데 지금 많이 그 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다니는 이제 태권도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도장이 엄마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도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꼭 겨루기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물론 잘하는 애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네. 일부는 주워 터져요. 그렇죠. 지는 아이들. 네, 그렇죠. 네. 어차피 승자 승이니까 걔는 다 이기는데 지는 애들은 계속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는 애들 엄마들이랑 학부모들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도장을. 그래가지고 그 도장이 솔직히 되게 대형 도장에 밀려 그러고 있지만 저는 아이를 거기로 보냈었거든요. 물론 네. 아이가 주워 터지기도 저희 아이도 약자여서 근데 그 도장 그 관장님이 나와서 이제 제가 애 픽업하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많이 울지요. 그래서 네. 아니 뭐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하시는 말씀 딱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이번 달에도 3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는 계속 할 거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실패하지 않으면 네. 어른 돼서 실패하면 너무 아픈데 어렸을 때 실패 많이 겪음해 주는 게 진짜 좋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훌륭하시다. 예, 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좋아 계속 주워 터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내는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실패하는 경험이 좀 너무 부족하고 네. 그래서 또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겁이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풍요로워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기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는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렇게 갈망하는 것들이 좀 적기는 한 것 같아요. 갈망한다라는 네. 건 다 있어서 원하는 게 없다?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이미 다 내가 원한다고 말하기 전에 채워주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좀 부러운데요.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는 것도 지금 되게 좋은 얘기에 지금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나 시스템들이 이겨야 산다는 그런 거 이기는 거를 강조하는데 진짜 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음 목표를 어떻게 잡고 그런 걸 배우는 것도 되게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경험하지 맞아요. 못하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다른 사연을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림레터에 나왔던 건데요. 네. 이제 학생이 올린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이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추석에 가면 또 중고등학생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또 집중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초등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처럼 진로를 정하고 싶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부류인 것 같아요. 다시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거 초등학생인데 이거 뭐 큰일 났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한가로움이라고 해야 될까? 한가로움이라는 심심한 게 좋죠. 네,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애는 아니에요. 찾고 싶다는 열망이 그렇죠. 있는 열망이 학생인 있는 거예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들도 되게 필요하고 이미 벌써 다른 친구들은 찾았는데 나는 없네. 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서 부모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찾아 나가면 충분히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모님의 역할이 지금 아까 네. 질문에서 네네. 애가 꿈이 없어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얘 뭐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네.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거기서 계속 해결책으로는 지금 부모님의 존재. 부모님이 가장 크죠. 예. 왜냐하면 저희도 성인이지만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정보를 찾고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하듯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꿈을 찾으라고 하면 막막하죠. 그 막막한 길을 불을 밝혀주는 사람이 부모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부모님 또 대부분의 그런 부모님 좀 그런 부모님에도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학교에서 이제 상담 같은 거 하시면 애들 꿈 정말 거의 없나요? 아니에요. 아이들 꿈이 요즘은 다양하고요. 참 좋은 게 정보가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방향을 잘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학부모님하고 아이가 같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가 자동차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꿈인 아이인데 이미 그 아이는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 유학까지도 다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아 부담스러워. 예, 근데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시니까 아이의 방향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 혹은 미국의 그 대학은 학교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개 중에는 정말 정보를 잘 찾아서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같이 공부해야죠. 예, 되게 같이 또- 공부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만나는 어머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듯이 편하게 들어주시기만 해도 아이들이 방향을 잡고요. 아이들이 잘 찾아와요. 아우, 그 정보를 잘 컴퓨터 찾아오니까. 같은 거는요. 성인들보다 나아요. 엄마들보다 나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 예. 그래서 가령 얼마 전에도 코딩 관련해서 예. 그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들은 전달하는 얘기를 잘 모르시는데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애는 벌써 다 알고 있더라거든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은 단어라든지 어떤 뭐 이 부분은 이쪽 사이트에 가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팁만 주셔도 아이들은 벌써 거기 가서 찾아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벌써 10개, 20개 찾을 수 있는 능력의 아이들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그 찾는 아이들도 되게 적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찾는 아이들도 되게 뭐랄까 열성적인 애들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안 찾아서 열받는 거 아닐까 부모님들? 안 찾아서 열받는다기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늘 구체적으로 해주면 아이들 또 해요.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막연하거나 너무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주게 되면 아이들이 하기가 싫죠. 아빠 나 요즘 공부가 잘 안 돼. 네.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네네. 등록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네. 뜬구름. 등록을 새벽에 하나요? 예를 들자면 또 그걸 또 네. 깨알같이 잡으셔서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그러니까 아빠 나 공부가 잘 안 돼라고 했는데 그럼 열심히 하고 뭐 사춘 형을 봐봐 저 형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서울대 갔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정말 해준 게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뭐 공신이라든지 네. 이런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 자 공부가 안 돼? 이럴 땐 이렇게 해봐라고 해서 자 우선 창문을 열고 막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런 답변을 해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만약에 제 아이가 중1인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꿈이 없다. 그럼 중2병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가만히 놔두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런다면 저 같으면은 그럼 올 한 해 동안 한번 찾아보자라고 조금 여유를 가질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네가 제일 재밌는 게 뭘지 한번 찾아보자. 그런 예. 여유도.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걸 찾고 그건 맞아요. 그러겠어요. 그건 그죠? 맞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정보도 같이 찾으면서 버릴 거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정보를 하여간 찾아 나가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예. 학부모님들의 문제가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자라던 환경 중에 부모님의 역할과 지금의 네. 부모님 역할의 괴리가 굉장히 그렇죠. 크잖아요. 예. 저희가 못 받았다 그런 건 좀 일반화하긴 그렇지만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라고 한 체험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 네. 그게 되게 어색한 걸 수도 있어요. 맨날 역사물의 주인공만 하다가 갑자기 멜로물을 하라니 네. 학부모님도 되게 좀 거스케하지 않나요? 거스기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래? 그냥 제가 이렇게 옆에 엄마들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할 것 같아요.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괜찮다. 엄마도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공부하면서 찾아 나갔다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것 같고요. 네네. 내 얘기를 네. 해라. 내 네. 얘기를 찾아갈 것 같고요. 누구나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것 같고요. 가장 단기적인 목표부터 하나씩 심어줄 것 같아요. 이번 달은 혹은 올해는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혹 이렇게 아이의 생각들을 들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배우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얘기를 근데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애는 말을 안 해요 이럴 것 같은. 말을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건 다음에 다른 주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아니오가 아니라 열린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너 이거 좋아가 아니라 너 이거 어떤 점이 제일 이뻐 보이냐라고 하듯이 이 뭐 요리사를 보면 어떤 점이 제일 네가 재밌을 것 같아라고 열린 질문 6화원씩 써서 열린 질문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야기 말문을 그렇죠. 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뭐 패션 잡지 기자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있는데 뭐 너 잡지 기자 어떻게 생각해? 뭐 이것부터 하면은 말문이 열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제일 멋있어 보이냐 네, 뭐 이런 그쵸, 것들도 그쵸. 괜찮아 보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꿈의 선택지를 늘리는 과정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고 선택지를 줄이는 방법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한정된 정보만 주고 나서 너 뭐 할래? 예스 왈로만 얘기해. 이런 식인 거죠. 네. 오. 직업에 대한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꿈에 대한 그 선택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너 뭐 할래 하니까 네. 그 바운더리 없으면 아이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을 네네. 것 같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까 선택지의 문제 그 네네. 선택지를 만드는 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그렇죠. 정리를 하면 좀 부모님과 학교가 같이 해주면 제일 좋고요. 요즘 네네. 학교들이 전문 상담사 많아서 네네.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학부모님들께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라고 네. 하는 고민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계속 지금 이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에게 정말 해주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조급해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본다면 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내면서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찾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게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네. 하시면 아이의 꿈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막연하죠? 네네. 예, 막연해요. 그러니까 막연한데, 그러니까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라는 거 되게 막연한데, 솔직히 선택할 때 그런 거 선택 잘 안 하잖아요.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잘 벌어먹고 살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 그건 수 있지 중요하죠. 않나요? 그죠? 그건 중요한데 네, 잘 네. 보다 더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지 네. 않나 좀.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이의 결국. 행복은. 네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서재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는 아이의 행복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가졌던 학생들을 포함해서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특히 고향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주에 추석 때도 잊지 않고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